부부의 세계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그동안 너무나 많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계속 지선우는 왜 저렇게밖에 못했을까. 너무 당당하고 똑똑하고 잘난 여자가 자기도 상처가 있는 여자가 왜 저렇게 애한테 상처를 줄까. 그 생각을 저는 좀 했었거든요. 지선우 입장이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헤라, 지선우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제가 봤을 땐 지선우가 17살인가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잖아요. 그 얘기에서. 네, 그러면 맞아요. 그 돌아갔을 때 그 상처가 엄청 컸을 거고, 그래서 또 자기가 또 그만큼 서울 안에 있는 의대를 가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했고 굉장히 성실하고 모든 것에 완벽주의적인 어떤 그런 성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한테도 잘해야 되고 자기 하는 일도 잘해야 되고 아이한테도 정말 좋은 엄마가 되려고 완벽한 자기 가정을 자기가 갖고서 살아가려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남자의 어떤 이제 외도가 들어오면서 이 여자 같은 경우는, 우리 보통 이제 아줌마들 같으면 그 상황을 알았을 때 막 분노를 낸다든지 뭐 난리를 칠 텐데 굉장히 차분하게 어떤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가 그런 상황에서 된다면 난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짧게. 저는 꼭 외도는 아니었지만 새벽에 뭐 늦게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이 와이셔츠에 이렇게 뭐죠? 로즈를 묻혀왔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몇 번 이제 심정은 물증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걸 가지고 어떻게 뭐 할 수는 없었던 입장들. 그리고 그 외도까지가 갖고 막 달려들지 않으셨어요? 화를 냈죠.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화를 내니까 뭐 룸살롱에 갔다가 뭐 여자가 이렇게 하다 묻혔다더니 뭐 나름대로 변명을 많이 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거의 결혼 생활 한 남자들이 대체로 보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뭐 술집을 가고 이러면은 여자들을 만나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지선우 입장을 말씀하시려니까 왜 이태원으로 가십니까? 굉장히 자비로우신 네, 너무 이해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그게 아니면은 결혼 생활을 이어오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주변에서도 봐도 외도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이 가정을 지킬 것인지 말 것인지에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덮어주고 그냥 지나온 경우가 제가 봤을 때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유지. 네. 애가 없다 그러지만 저는 A 입장에서의 이 상황을 좀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궁금해요. 왜냐면 네. 본인이 애가 없으니까 아직은 A 입장으로 볼 수밖에 네.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자기를 키워주고 어쨌든 엄마 대신 아빠가 다 케어를 해줬는데 그런 아빠를 엄마 지선우가 정말 이상하게 만들었거든요. 네. 그 A 입장의 엄마를 바라보는 아빠를 바라보는 전 그게 또 궁금해요. 어떤 마음인지. 저는 그 안에서 아이 이름이 뭐였죠? 준영이. 준영이는 처음에 비춰줄 때는 엄마랑도 굉장히 친하고 아빠랑도 굉장히 친한 모습으로 나와요. 근데 외도를 가장 먼저 알게 되고 이 아이는 엄마의 좀 모습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람핀 건 싫지만 자기 주변의 친구들한테 엄마 아빠가 이혼한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을 처음에 갖죠. 그러니까 그 모습은 지선우의 모습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굉장히 고생하고 이런 걸 본인도 암묵적으로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하자는 대로 잘 따라는 가지만 얘 마음속에는 아빠가 더 많이 자리 잡고 있는 아이 같아요. 왜냐하면 따뜻하게 아이를 맞아준 건 아빠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빠의 입장도 많이 얘는 엄마보다 헤아릴 수 있는 이 폭이 있는 거죠. 하지만 저는 이 친구도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이기적인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행복하고 이거보다는 자기가 더 중요한 아이고. 근데 그러니까 애 아닐까요? 애가 너무 부모 입장을 너무 헤아리면 애는 너무 상처가 커지고 그쵸. 자기 상처를 어떻게 보면 나름의 치유하는 방법이 없겠죠. 그런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뭐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좀 이기적인 면이, 저는 안 그랬거든요. 저는 어릴 때
아빠가 엄마한테 좀 못하는 행동을 하면 저는 굉장히 엄마 편에 서서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옳은 방식 같진 않아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답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굉장히. 자, 레아는 결혼 안 한 입장에서 우리보다 당사자보다 더 분노할까요? 아니면 안 할까요?가 궁금하거든요. 이태호를 바라보는 그 느낌. 그래서 이태호는 도대체 왜 저럴까? 또는 남자는 다 저럴까? 결혼하면 저러면 어떡하지? 라는 등등등의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어떤 마음이세요? 이태호요? 네. 세상에 수많은 유형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본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태호가 일단 허우대는 멀쩡해요. 설정에서 보면 그것도 큰 메리트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얼굴 보고 결혼하셨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네. 되게 지금까지도 놀라울 정도로 우리 남편은 잘생겼다고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문화적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그 옛날에도 그렇게 외모가 출중해야 결혼을 하는데 나는 왜 외모를 보지 않았는가. 그래서 너무 늦게 결혼. 보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너무 봤을까요? 보지 않았어요. 저는. 저는 확실하게 별로 어릴 때도요? 어릴 때도 키만 봤어요. 어릴 때는. 네. 그래도 그럼 그다지 다른 조건이 너무 높았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말이 좀 통했으면 좋겠다. 이게 되게 컸는데 또 속상하네. 그래서 네 각설하고 이태호는 그런 매력이 있고 자유분방함과 약간의 어떤 지선호가 가지지 못한 매력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전 지선호 입장에서는 끌렸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왜 막 이렇게 청혼 아닌 청혼을 했을 때 그 틀어주는 음악이나 이런 것도 여성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태호는 알아요. 뭔가를 알아. 여자를 꼬시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야.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유형이에요. 그렇죠. 네, 솔직히.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미 만났어. 내가 만났어? 지선우야. 그럼 이태호를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이태호를 처리할 수 없겠죠. 제가 수양의 과정을 거쳐야겠죠. 저 스스로. 그 사람을 바꾸는 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그러면 이혼을 안 하실? 아니요. 그러니까 바람을 폈기 때문에 네. 이혼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 전에 그 찌질함, 무능함으로 이혼을 할까 말까를 고민은 하겠지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바람을 폈고 그게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술집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2년간 오랫동안 바람을 핀 건 마음과 모든 걸 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이태호 입장에서 변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선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이고 또 기회도 한번 줬어요. 고백하라고. 여자 있지 않냐고. 근데 물어본다고 있습니다 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지만 애 아빠고 그래서 선택을 했던 결과 책임을 지고 싶고 완벽한 가정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외도라는 건 그거를 깬다는 거를 전제로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네. 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야기를 나눠도 사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과연 우리의 이혼은 어떻게 될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혼을 할 것인가? 지선우의 이혼이 아닌 목적인 것 같죠. 네, 아까 그런 일이 이제 앞으로 우리한테 혹시나 일어난다면 나라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이거를 할 것인가? 과연 지선우처럼은 하지 않을 것이다. 네. 아니면 난 지선우처럼 할 것 같다 하는 얘기는 요 다음 회로 넘겨보겠습니다. 네.